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도 원하던 내용이 나왔거든요. 정확한 핵심, 제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에 가장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뭐죠? 미국 금리 인하는 하나? 아니, 왜냐하면 이 둘 모두 일단은 성장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주의 대장이라는 건 100%고, 그리고 매출의 80%가 광고와 쇼핑에서 나오는데 싹 다 내수 사업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풀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유동성이 풀리면서 성장주라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시가 유동성 풀리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대장인 이 두 종목은 무조건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두면서 네카우를 바라보면 됐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이 뭐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를 보면 뭐 관세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뭐다? 대놓고 금리 인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플러스 한 가지 더 압박을 했던 게 뭐냐면 석유 가격 내려라. 누구한테 이걸 얘기한다라고 했다? 사우디 플러스 오펙. 그럼 이걸 우리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 압박? 오케이.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물가 못 잡는 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는 석유를 같이 세트로 잡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에너지가 물가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사우디를 압박하고 미국도 지금 증산한다 예고를 되게 많이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생산량이 훅 하고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야, 가격은 떨어지지 않나? 그럼 이러면은 여기에서 안 잡히는 물가가 이걸 통해 잡아가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잘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게 트럼프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놓고 증산만 해라 라고 한다면 사우디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놓고 반발을 못하는 명분을 어떻게 갖다 붙이고 있다? 러시아가 고유가가 계속되니까 전쟁을 안 멈추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석유 가격 떨구면 러시아 전쟁 안 할 텐데 너희 전쟁하는 거 원해? 대놓고 원한다면 국제 비난을 받게 될 테니까 대놓고 말은 또 못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다라고 이런 곳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예, 또 한 번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진행될 이 도지의 정부 효율화 부서에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금리 인하에도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자, 우리 방금 봤던 네카오는 여기에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트럼프발 호재가 지금 이렇게 등장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물가, 여기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수입 물가인데, 지금 이게 원 달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떨구고 한국은 제자리라면 야, 어느 정도 맞춰지네. 그러면은 예, 이거 역시도 환율 차이를 조금 줄여나가서 수입 물가를 낮추는데 큰 도움 될 거라, 이 역시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확률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일정 맞춰가면 되잖아요. 했을 때 1월 FOMC에선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예, 금리 동결 확정. 사실상 99.5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3월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7대 3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요 3이 조금 더 올라오나라는 걸 보면 되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올라온 겁니다, 이거. 그럼 이제 이것마저 안 되게 된다면 5월 아니면 6월을 보면 됩니다.
상반기의 금리 인하 확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했을 때 5월은 5대 5 얘기하고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7대 3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6월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7대 3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쭉 하고 더 올라가고, 만약에 5월 것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걸 호재로서 가격의 이 선반영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네카오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황 속 수급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카카오 외국인 돌아오기 시작하면 바닥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감질나지만 조금 들어왔죠. 더욱더 많이 증가하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외국인 계속 사들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쉬어가더라도 수급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개인 털리면 조금 더 편안하게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짐에도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결국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박스가 크게 이탈 안 되는 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다면 네이버는 박스권 상단 기본이고, 이 위에 뚜렷하게 매도 벽이라는 게 없거든요. 돌파하면 추세 맞춰서 계속 가는 식으로, 얘는 이 수급 좋으면 계속 끌고 가는 식으로 공략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 돌파가 안 되고 있는데 21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추세의 전환, 그랬을 때 고점을 잡는다면 매물 벽이 있는 자리 아래까지 공략하는 식으로 카카오도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금리 인하와 석유 가격 하락 공식적인 압박을 예고했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던 최고의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만 보면 되는데, 그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확률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면 되는데, 지금 6월 7대 3이기에 이게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5월이나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요거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기관 그 다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 괜찮으면 홀딩하는 식으로, 그리고 올라갔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돌파하면 매물대 아래까지 이렇게 추세가 잡힐 수 있다는 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걱정할 것 없이 수급 괜찮고 현재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박스권 상단은 물론이거니와 그 위까지 한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역시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네이버 카카오까지 분석을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이제 연휴잖아요. 푹 쉬시고 금요일 만나요. 금요일. 예,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